이제 크루베 리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CK에서 어도비 교육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객 정보 및 기업 기밀 문서의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등의 문서 관리 비법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세미나 내용 중간중간에는 퀴즈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나 진행 중에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Q&A 창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아젠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은 PDF 문서의 보안을 적용하는 기능이신데요. 이제 그 보안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워터마크 기능을 적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교정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서명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예전만 해도 어떤 문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종이 차트를 병원에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종이 차트를 관리를 하실 때 대부분 뭐 별 어려움 없이 차트 분류만 잘 해놓으면 언제든지 쉽게 차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펜이 있으면은 바로 기입이 가능했기 때문에요. 이제 문서를 이제 사용하실 때도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차트가 사라지거나 정리를 할 때 제자리가 아닌 곳에 꽂아주는 사고로 차트를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나 진료실의 스태프들도 이런 차트를 찾는 그런 업무에 많은 이제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그런 악영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차트가 늘어나면서 병원에서도 뭐 환자에 따라 차트를 분류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이 차트의 경우에는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전자문서가 많이 활발하게 활용됨에 따라서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문서 관리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병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기존에 이런 문서들을 작성을 하실 때 방문한 적이 있다면은 그 문서 자체가 바로 검색이 되고 새로운 환자의 경우에도 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만 기입을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자 형식의 문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의 모든 문서나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도 전자문서화가 많이 되게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필요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많이 기입이 되어 있는 그런 문서 같은 경우에 환자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삭제를 하거나 다양한 디바이스가 생겨남에 따라서 모든 디바이스에서 호환이 가능한 안전한 문서 작성과 관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전자문서 형식인 PDF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요. 에크로벳을 통해서는 이런 PDF 문서에 워터마크와 교정 기능, 그리고 암호화 서명 기능 등을 통해서 보안 적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는 이런 PDF 형식의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워터마크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워터마크 기능은 기존 문서의 내용의 앞이나 뒤쪽에 표시되는 텍스트나 이미지로 스탬프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 대웹이라는 워터마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PDF에다가 여러 형식의 워터마크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서로 다른 내용의 워터마크를 적용을 하실 때는 개별적으로 추가를 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각 워터마크를 표시를 할 페이지나 페이지 범위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탬프랑 다르게 워터마크는 PDF 페이지의 고정 요소로 통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탬프는 일종의 PDF 주석이고요. PDF를 읽는 사용자는 이 스탬프를 열어서 텍스트 주석을 표시하거나 이동, 변경 또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터마크는 에크롭의 화면 오른쪽 상단에 도구 패널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패널에서 페이지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워터마크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터마크 메뉴를 실행을 하실 때는 세 가지의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세 가지 메뉴들은 워터마크 추가, 업데이트, 제거라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터마크 추가라는 메뉴는 새로운 문서에 어떤 새로운 형식의 워터마크를 생성하실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 있는 업데이트라는 메뉴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워터마크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실 경우, 재편집을 하실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거라는 그 메뉴에서는 작성되어 있는 워터마크를 전체 페이지에서 삭제를 하실 때 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적용을 하실 때는 워터마크 추가, 이 속성 패널에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나 이미지 파일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어 있는 워터마크 소스에 대해서는 폰트나 컬러, 그리고 정렬과 모양, 위치 등에 대해서 세부 편집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에크롭의 화면에서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터마크 문서, 워터마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PDF 문서를 하나 오픈을 해놨는데요.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게시된 문서에 이제 워터마크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도구 패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라는 메뉴를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페이지 메뉴에서 하단에 있는 워터마크 메뉴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워터마크에서 새로운 형식의 워터마크를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추가라는 메뉴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워터마크 메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서는 현재 오픈되어 있는 문서의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서 워터마크의 모양을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왼쪽 편에서는 세부적인 내용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형식의 워터마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앱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자마자 오른쪽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텍스트 워터마크의 소스가 바로바로 입력이 되시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텍스트 워터마크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글꼴 메뉴에서 폰트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폰트의 컬러, 글자의 컬러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모양이라는 메뉴에서는 회전값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회전값을 적용한 부분에서는 투명도까지 조정을 하셔서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 워터마크의 모양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페이지 내용 뒤쪽과 앞쪽에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내용의 뒤쪽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부분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기사 그 내용의 텍스트 자체가 워터마크의 뒤쪽으로 배치가 되시게 되고요. 내용 앞에 나타남으로 체크하시게 되면은 빨간색의 워터마크 뒤쪽으로 텍스트가 감춰지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치를 바꿔주실 수 있는 옵션까지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적용되고자 하는 범위의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체 페이지에 대해서 지정한 텍스트 소스를 이제 워터마크로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전 페이지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페이지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페이지 범위 옵션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선택하시게 되면 어떤 페이지 워터마크를 적용을 하실지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 페이지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시작 페이지 메뉴를 통해서 특정 범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서브세트라는 메뉴에서는 짝수 페이지와 홀수 페이지만 골라서 따로따로 이제 워터마크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오픈한 문서는 총 2장짜리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페이지에 텍스트 워터마크가 입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워터마크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재편집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 사용하시는 게 바로 업데이트 메뉴였습니다. 업데이트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입력된 텍스트 소스를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바로 파일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워터마크로 입력하고자 하는 이미지 소스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기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이미지 소스를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요. 소스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자마자 바로 화면 정중앙에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워터마크가 생성이 됐습니다.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텍스트 소스에 적용된 값들이 바로 자동으로 기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회전값 없음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기본적인 형태로 이미지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워터마크에 대해서 크기를 조정하고자 하실 때는 비율 지정이라는 부분에서 100%로 갈수록 이미지의 크기가 커지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모양 옵션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양 옵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워터마크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전 페이지의 텍스트 형식 또는 이미지 형식의 워터마크가 입력이 됐습니다. 근데 파일을 오픈을 할 때마다 이 워터마크가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상에서 파일을 오픈해서 볼 때는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지만 종이로 출력할 때마다 워터마크가 생성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 이 모양 옵션이라는 부분에서 바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값으로 지금 두 가지 형식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쇄할 때 표시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화면에서도 표시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화면에 표시될 때 표시라는 값을 체크 해제를 하시게 되면 현재 화면에서는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인쇄를 하실 경우에 종이로 출력을 하실 경우에는 바로 이미지 워터마크 또는 텍스트 워터마크가 활성화가 되도록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워터마크는 여러 개의 문서에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워터마크에서 바로 텍스트 워터마크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적용을 한 설정들을 바로 저장을 하셔서 목록 값에서도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장된 설정이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워터마크 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만들어진 이 워터마크를 설정 저장을 하시게 되면 자주 사용되는 워터마크 형식을 저장을 하셨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선택만 하시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워터마크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파일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한 가지 형식에 대해서 워터마크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일이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상태에서 워터마크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문서를 일괄적으로 불러서 동일한 형태의 워터마크를 함께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기능은 단일의 문서가 아닌 복수 형식의 문서에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탬프 형식의 워터마크 기능을 가지고 이제 문서의 저작권을 나타내는 또는 기관의 저작권을 나타내는 로고들을 입력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퀴즈 문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크로벨 11의 워터마크 기능은 단일 문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문제고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1번 O,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 여러 가지 문서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2번 X를 입력을 하셔서 아래쪽에 보이는 그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정답과 성함을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이제 당첨되신 총 2분의 CGV 영화 관람권을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워터마크 기능이 단일 문서에 적용이 되는지 또는 복수 형식의 문서에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참여는 아래쪽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신 분들을 이제 저희가 따로 공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X였습니다. 이제 워터마크 형식을 적용을 하실 때는 하나의 파일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에크로벳을 실행을 하시고 워터마크 기능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서 일괄적으로 워터마크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공지사항으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교정 기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PDF 문서에 교정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교정 기능을 적용을 하실 때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의 텍스트들을 검색해서 일괄적으로 교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PDF 형식의 문서를 웹에다가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에게 이제 공유를 하시거나 문서를 배포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제 그런 문서들을 배포, 공유 또는 게시를 할 때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 배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개인 정보들이 이렇게 유출이 되는 위험이 있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감출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교정 기능입니다. 이제 교정 기능은 교정 표시 기능과 교정 적용 그리고 교정 속성 기능을 가지고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에크로벳 화면에서 이제 교정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이제 교정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환자 건강 기록을 체크를 한 문서인데요. 이렇게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스캔해서 PDF 문서 형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환자 기록을 메일로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런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보를 지워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교정 기능은 도구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 보호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호라는 메뉴에 교정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교정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는 교정으로 표시라는 기능을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교정으로 표시라는 메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형식으로 이 기능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 창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현재 이 문서는 스캔을 한 문서를 PDF로 저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텍스트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편집이 되어 있는 스캔 문서 같은 경우에도 민감 정보를 감출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환자 이름과 이제 날짜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감추고자 하는 내용들을 클릭 드래그로 범위 지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인식이 되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텍스트를 블럭 설정하시게 되면 바로 정보를 감출 수 있도록 교정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범위 지정을 한 상태고요. 이제 마우스를 가져가시게 되면 현재 그 화면처럼 내용이 감춰지도록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보기 화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지정된 범위에 대해서 교정을 적용하겠다라고 오른쪽에 있는 교정 적용 메뉴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교정 적용 메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범위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활성화가 되시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숨겨진 정보도 제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텍스트 내용이라든지 문서 자체에 적용이 되어 있는 주석들이
그리고 첨부 파일들 같은 그런 내용들도 함께 제거를 하겠냐라는 알림창이고요. 예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메타데이터 같은 값들을 모두 함께 찾아서 제거까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들을 제거를 하시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삭제를 해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서에 민감한 정보를 게시를 하실 때 이 교정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검정색 형식으로 텍스트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춰진 범위의 컬러를 바꾼다든지 감춰진 부분에다가 별도의 텍스트로 대체를 하는 기능들을 적용을 하실 때 바로 교정 속성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문서를 불러와서 이제 속성 값을 바꿔서 다시 한번 교정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학 정보지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특정 내용에 대해서 감출 때 컬러 값들을 바꾸거나 대체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텍스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교정 속성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속성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교정된 영역을 어떤 형식의 컬러로 채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값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범위 지정을 하고 교정 적용을 했을 때 검정색으로 내용이 감춰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흰색으로 바꿔볼 거고요. 이번에는 컬러로만 내용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버레이 텍스트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텍스트 사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형식의 글꼴로 이제 텍스트를 대체를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 글꼴의 컬러는 어떤 컬러로 지정을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개가 불가한 정보입니다 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봤고요. 이렇게 입력된 텍스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정으로 표시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특정 부분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를 가져가시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컬러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정한 대체된 텍스트로 이 교정 기능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일하게 교정 적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형식으로 교정이 적용이 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범위가 적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내용들을 보면서 감춰야 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수기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서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문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교정으로 이제 정보를 감춰줄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제 그 경우에는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해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단어들을 검색을 해서 일괄적으로 교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텍스트 검색 및 제거라는 기능이신데요. 텍스트 검색 및 제거 기능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은 왼쪽에 검색이라는 패널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이 검색 패널에서는 먼저 검색을 할 문서의 위치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문서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픈된 문서에서만 적용을 할 것이다. 또는 특정 폴더를 지정을 해서 그 폴더 안에 있는 문서를 일괄적으로 단어 검색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검색 대상을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단일 단어, 하나의 단어로만 검색을 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개의 단어를 목록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검색을 할 것인지 패턴을 가지고 검색을 할 것인지 세 가지의 형식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 가지의 단어로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지럼증에 관련된 의학 문서기 때문에 제가 어지럼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검색 및 어지럼증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대로 잘 적용이 되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문서에서 이제 어지럼증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특정 그 단어에 대해서 검색이 되도록 설정이 되시게 될 거고요. 네, 지금 텍스트 내용에 지금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고는 바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한번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부분에서 이제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일괄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패턴을 사용을 하실 때는 한글 버전에서는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패턴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는 그 외국 언어, 영어 또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을 검색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이제 언어를 변경을 하셔서 바로 패턴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에크로벳 한글 버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의 메뉴 자체를 영어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에서 기본 설정 메뉴를 보시면은 언어 형식을 바로 시작할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선택을 바꿔서 에크로벳을 다시 재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이제 언어를 변경을 한 후에 문서를 하나 불러와서 패턴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영어로 구성된 문서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전화번호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패턴으로 한번 일괄적으로 검색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텍스트 검색 및 제거에 해당하는 옵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패턴 메뉴를 선택을 해봤어요. 패턴 메뉴에서 전화번호 또는 크레딧카드, 사회보장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들을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화번호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검색을 했더니 문서에 있는 두 개의 전화번호 정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두 체크를 한 후에 체크 결과들을 교정으로 적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교정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교정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문서 자체에 아까 설정했던 그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교정이 입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형식의 패턴을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영어로 언어를 바꿔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다시 저는 인터페이스를 한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교정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이번에는 문서 자체에 암호화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를 적용을 하실 때는 파일 자체를 오픈할 때마다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지만 문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식, 그리고 문서 내용의 편집을 막아주는 편집 제한에 하나는 암호 형식을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두 가지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암호화를 적용을 하실 때는 암호로 이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 주시는 방법, 그리고 인증서를 활용을 해서 패스워드를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 저는 암호로 암호화 기능을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이제 암호 보안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병원 소식지고요. 이제 이 문서 자체에다가 먼저 문서를 열 때마다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암호 형식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도구 패널에서 보호라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암호화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암호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암호로 암호화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시게 되면 현재 오픈되어 있는 문서에 보안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 실행이 되셨을 거고 예 버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예 버튼 선택하시면은 암호 보안의 설정 패널에서 문서 열 때 암호를 필요로 한다라는 옵션과 권한 암호 두 가지의 형식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문서를 열 때 암호 필요라는 옵션을 한번 체크 활성화를 해볼게요. 문서 열기 암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자마자 패스워드의 그 암호 정도가, 보안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바로 화면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확인 버튼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입력한 패스워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 선택을 하고는 해당 문서를 저장을 하셔야지만 보안이 제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서를 닫은 후에
파일을 오픈을 해봤어요. 파일을 열기를 하자마자 바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도록 적용이 되셨고요. 네, 아까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자마자 현재 문서로 다시 내용이 보이도록 설정이 되셨어요. 이렇게 파일을 오픈할 때마다 패스워드를 넣어야지만 문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실 수가 있는 암호 보안 형식이었고요. 이번에는 편집을 막아주는 형식의 암호 보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서 문서 같은 경우에는 PDF 문서 형식에서 내용 편집에 텍스트 편집만 하시게 되면 바로 텍스트 편집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텍스트의 계약서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편집을 아예 막아줄 수 있는 보안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용의 편집이 되지 않도록 편집을 제한하는 암호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호 메뉴를 다시 실행을 했고요. 암호화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암호로 암호화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암호 설정 메뉴를 다시 한번 활성화를 했어요. 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권한 암호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바로 문서의 편집과 인쇄를 제한하는 암호 설정입니다. 체크를 활성화하시게 되면 인쇄와 변경 허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값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인쇄도 허용하지 않고 변경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이제 그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력만 허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변경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권한 암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암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아까 문서 열기 암호를 설정을 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보안도를 한번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 확인 버튼 입력을 했습니다. 네, 동일하게 권한 암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문서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문서를 오픈을 해볼게요. 오픈을 해보시게 되면은 화면 상단에 문서의 이름에서 해당 문서는 보안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형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왼쪽에 자물쇠 형식으로도 문서의 보안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파일에서 속성 메뉴를 보시더라도 보안 탭을 통해서 현재 이 문서에 적용되어 있는 보안 설정에 대해서 세부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인쇄는 허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허용이 되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텍스트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텍스트 편집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안 문서이기 때문에 편집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알림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편집 기능을 제한을 하실 때 이런 편집 제한, 권한 암호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이런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문서에 보안을 해제를 하실 때는 보호 메뉴에서 다시 보안을 제거를 하시거나 파일의 속성에서 보안 탭을 통해서 보안 방법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안 사용 안함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적용했던 문서의 암호를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문서에 보안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게 되면 바로 제거가 된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제거가 된 문서 같은 경우에도 저장을 하셔야지만 완벽하게 문서 보안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크로벳을 활용을 해서 PDF 형식의 문서에다가 문서 암호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안 설정을 하실 때는 PDF 형식으로 변환을 하셔서 에크로벳 내에 있는 보호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에크로벳 11 버전부터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워드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바로 변환을 함과 동시에 암호화 설정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파일을 오픈을 하시게 되면 화면 상단에서 에크로벳 리본 버튼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에크로벳 리본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PDF 작성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PDF 형식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DF 작성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파일의 형식이 PDF로 변경이 되시게 되는데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PDF 보호라는 별도의 체크박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활성화하시게 되면 바로 에크로벤 내에서 보셨던 문서 열기 암호와 권한 암호에 대해서 두 가지 형식의 옵션을 가지고 바로 변함과 동시에 보안 설정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변환을 하시고는 보호 기능을 적용을 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변환과 동시에 문서의 보안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 작성을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암호 보안을 설정을 하는 방법 이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명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서에 서명을 적용을 하실 때는 아까 보셨던 권한 암호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서의 편집이 제한되는 보안이 적용이 되시게 되는데요. 이제 서명을 적용을 하실 때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인증서 보안을 적용을 하시거나 직접 문서 자체에다가 서명을 그려서 서명을 통해서 이제 보안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실제 에크롭의 화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서명 기능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계약서 문서에서 하단에 이런 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별도로 서명을 한 후에 스캔을 해서 이제 PDF로 보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에크롭의 기능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명 기능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서명이라는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서명 탭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텍스트 형식의 서명을 입력을 할 것인지 또는 직접 서명을 그려서 입력을 할 것인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인증서를 통해서 서명을 만들 것인지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텍스트 추가 버튼을 가지고는 기업의 정보나 이름, 그리고 날짜 등의 정보들을 바로 타이핑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머리 글자 배치라는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머리 글자 배치라는 옵션을 가지고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명 이미지를 배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서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줄이는 편집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새롭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삭제를 했고요. 이제 새롭게 이 머리 글자 배치라는 서명을 적용을 하실 때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어떤 형식의 서명을 입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기 창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창 자체에서 바로 마우스를 가지고 이런 서명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동의 버튼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문서 자체에 바로 서명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의 그 서명은 다양한 태블릿에서 사용이 가능한 어도비 리더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무료로 이런 리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도 PDF 형식의 직접 서명을 하시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명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명을 배치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어떤 위치에 서명이 적용이 되게 할 거냐라고 위치 지정을 하시게 되고요. 새 서명 사각형 끌기를 지정을 하셔서 위치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치 지정을 하시게 되면 저는 지금 미리 만들어져 있는 디지털 서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어떤 형식의 서명이 입력이 될 거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 아이디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새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만들려는 새 디지털 아이디를 가지고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다음 버튼 입력을 해봤습니다. 다음 버튼 입력하시면은 디지털 아이디의 저장 위치를 지정을 하시게 되고요. 저는 기본값인 디지털 아이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버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보들을 기입을 하셔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기입하는 사용자의 정보는 이름과 부서, 조직 이름, 그리고 전자 메일 주소, 국가와 같은 정보들을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입력을 했고요. 부서와 조직 이름을 입력을 하고는
이메일 주소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기입을 하겠습니다. 기입을 하고는 다음 버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경로에 디지털 아이디가 저장이 될 거다라고 위치가 보이게 되고요. 입력된 이 디지털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패스워드도 아까 권한 암호나 문서 열기 암호와 동일하게 보안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마침 버튼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아이디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는 서명을 하시게 되면 바로 문서 자체에 적용이 되셨을 거고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서명 패널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어떤 형식의 문서를 다시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편집 메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 없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서 자체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기입을 하셔서 편집을 막아주는 보안 설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런 서명 문서를 바로 다른 형태, 그 상위 관리자에게 서명을 위해서 바로 메일로 전송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서명을 하는 기능까지 한번 사용을 해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퀴즈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 경우에 기입해야 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고요. 네, 1번 이름, 2번 부서, 3번 전자메일 주소, 4번 성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한다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답을 성함과 함께 기입을 하셔서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퀴즈에서는 총 3분을 추첨을 할 거고요. 동일하게 CGV 영화 관람권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까 디지털 아이디 생성을 하시는 방법을 보셨었는데요. 그때 기입했던 정보들 중에서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름과 부서, 전자메일 주소, 그리고 성별, 국가, 지역에 대해서 정보 기입을 해주는 부분에서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거고요. 네, 정답은 아래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추첨되신 분들은 또 오른쪽에 있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아이디 생성을 하실 때 4번 성별은 기입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네, 해당 이번 이벤트 퀴즈에서는 정답이 4번 성별이었습니다. 네, 추천되신 분들은 별도 공지로 다시 한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세미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구매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판매가에서 15%가 오프되어 있는 가격으로 이제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구매 이벤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이제 어도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많은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크로베 11 구매나 그 제품 문의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또는 어도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제품 문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크로베 11 활용 가이드를 보실 수 있는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하시면은 무료로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크롭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앱을 통해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세미나가 이제 다음 달에도 또 마련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제 다음 달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자료나 이제 관련 문의사항 또는 다시 보기 같은 그런 정보들